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밸런스 시트, 재무상태표 먼저 공부를 하겠죠. 자, 해볼게요. 자, 해봐요. 자, 또 한 바닥 가득 글씨를 왕창 써놨습니다. 우선 밸런스 시트라고 하고요. BS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라고 해요. 그런데 더 붙었죠? 교재에서는, 그리고 저의 수업은 기본적으로 가장 제너럴한 일반적인 용어를 설명합니다만은 실제 좀 다른 단어도 쓰이고 다른 용어도 쓰이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공부를 하던 혹은 실무적인 이해를 하던 그 단어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쓰이는,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건 제가 부연해서 붙여놨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재무상태표는 다른 영어의 용어를 쓰면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입니다. 어찌 보면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이 재무상태표에 더 직역에 가깝죠. 사실은 이게 맞아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밸런스 시트를 썼기 때문에 이제 저는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과서는 BS를 일반적인 단어로 쓰죠. 하지만 이 단어도 알아놔야 돼요.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또 하나는 사실은 여기 좀 공부하신 지가 오래되신 분들 혹은 사회생활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재무상태표 하기 전에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기억하고 계실 수 있어요. 예전엔 대차대조표라고 불렀고요. 제가 여기서 공부할 때도 그랬고요. 지금은 재무상태표로 공식 명칭이 바뀐 상황입니다. 자, 뭐 너저분하게 많이 썼는데 BS 하나만 기억합시다. BS. 오케이? 나머지는 읽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뭐라고요? 특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들어가 봐요. 재무제표 중에서 BS, 재무상태표를 보면 그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봐요, 여러분. 여기 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겠죠. 이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게 재무상태표라고 치면 삼성전자 예를 들잖아요. 삼성전자의 재산 상태를 보여준다면 그게 얼마나 복잡하고 많겠어요. 그죠? 아니 그냥 BS인데 딱 보니까 자산 150조, 부채 20조, 부채 120조, 거기서 순자산 한 30조 끝. 이렇게 한 줄 한 줄 보여주는 게 무슨 그게 재무상태표겠어요. 무슨 의사결정에 도움이 돼요. 나눠서 보여주고 그룹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들을 이렇게 그룹핑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응? 좀 다르게 설명해 볼까? 그럽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래 뭐 돈 얘기해서 그런데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여자분이라고 치고 잘생겼어. 뭐 멀쩡해. 얼굴도 작아. 결혼하려고 그래. 근데 나도 사회인인, 경제인인지라 약간 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미안한데 재산이 얼마야? 그러면 1억? 얘 1억이래요. 또 다른 또 썸을 타는 친구 있어요. 걔도 1억이야. 그래서 이거 뭐지? 구성을 물어본다고 하면 이제 아닌데 1억이라는데 좀 설명을 더 해봐. 그럼 보면 나 저기 전세가 하나 있어. 아니 원룸을 하나 가지고 있어. 1억. 그래? 뭐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작하는데 충분하군. 자, 근데 거기서 질문이 끝나면 안 돼요. 근데 미안한데 빚 있어? 물어봐야죠. 또 그걸 물어보네. 나는 빚 없어. 1억 다 내 돈이야. 그럼 그 사람 재산 1억이죠?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머리를 긁죠. 은행 대출 8천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재산이 뭐예요? 1억짜리 원룸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전세를 빚이 8천이면 손에 쥔 돈 얼마예요? 2천밖에 없는 거잖아요. 돈 얘기 싫은가? 근데 이해는 가죠. 무슨 얘기냐면 재산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때 우리는 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크게 나누어 본다고 할 때 그 기업의, 그 사람의 전체 재산과 빚, 그리고 순수한 진짜 나의 재산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회계에서는 나의 재산을 asset이라고 하고요. 자산 그렇게 부릅니다. 자산. 이게 회계가 처음에 쉬우면서도 헷갈리는 게 뭐냐면 단어를 안 들어본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사회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정의와
조금 틀린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물론 대부분 비슷하지만. 자, 자산이라는 말 언제 들어봤어요? 뭐 우리의 문화유산은 자산이고 뭐 인적 자원이 이럴 때 들어보는 말인데 회계에서 얘기하는 자산은 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거. 자, 내 거.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쓸게. 내 거. 뭐냐? 한국말 먼저 할게요. 아무리 우리가 어카운팅 프린시플 뭐 영어로 공부하고 있지만 이해가 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이 소유권을 가지고 지배하면서 미래에 여러 효익을 얻을 수 있는 자원. 참 현학적이지만 소유권 가지고 있고 내가 지배하는 거. 내 거 얘기하는 게 내 거. 근데 앞으로 돈도 되는 거야. 앞으로 돈도 되는 거. 어? 대표적인 자산이 뭘까요? 어떤 기업이 그래. 튀지. 삼보인가? 또 삼보가 있네요. 그 회사의 창고에 이게 하나 있다고 쳐요. 이거 자산이에요? 맞아. 이거 내 거고. 앞으로 팔면 돈 되잖아요. 내가 지배하고 있잖아. 이게 자산이라는 거예요. 응? 영어를 볼게요. resource, owned or controlled. own이나 controlled라는 게 뭐 왜 이런 말을 썼을지는 뒤에 가면 좀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법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내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거나 and that have expected future benefit. 앞으로 뭔가 benefit이 돈이 될 것 같은 나에게 효용이 있는 것들을 자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응? 정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재무상태표에서 얘기하는 재산 상태를 그룹할 때 우리는 우선 내 거를 얘기해 준다. asset이라고 해요. 근데 얘기했죠. 나는 원룸에 전세보증금 1억이 있다. 자산이 1억이다. 내 거다. asset이다. 에서 끝나지 않고 빚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빚, 그게 부채입니다. liability. 응? 이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좀 유치하지만 빚 이렇게 쓸게요. 빚. 자산, 그 다음에 부채. 부채는 한국말 먼저 읽어볼게요.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기업 외부의 권리자에게 누구에게든 현금이나 서비스를 뭐 돈으로 주거나 물건을 주거나 뭐 신발을 닦아주거나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살면서 자산이라는 말과 부채라는 말을 1000번도 더 들어봤겠고 몇천 번을 써봤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의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읽어보면 그렇겠네라고 동의가 되죠. 다른 사람에게 다른 권리자에게 갚을 돈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회계학에서 용어를 쓰면 돈으로 갚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응? 빚. 오케이? 영어 볼게요. Claims against asset. 그러니까 그 회사의 asset에 대한 요구, 권리로서 which means they are obligations to transfer assets or provide service to another entity. 다른 경제적 실체에게 에셋을 트랜스퍼하거나 자산을 넘겨주거나 provide service,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 obligation이 있는 겁니다. 응? 갑자기 뭐 영어 공부하고 싶죠. 투부정사, 무엇이 무엇을 꾸미고 그런 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응? 요즘은 컴퓨터로 시험을 보니까 그런데 제가 AICP 시험을 본 게 연도도 헷갈려. 2003년인 것 같아요. 2003년에 여담인데 상법 시험을 보는 아까 비즈니스 로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쭉 문장이 있어요. A, B, C가 서로 싸우는데 누가 옳고 그른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답은 뭐 이런 거죠. A가 옳고 B가 틀리고 C가 옳고 그다음 그게 이제 처음에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는 왜 옳고 그른지 설명을 쓰는 건데 한국 사람은 영어 잘 못하잖아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른지까지는 알고 설명도 짧게 쓸 수 있어. 근데 그때 제가 풀었던 어떤 문제는 뭐였냐면 A, B, C 모두가 옳았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면 wrong이냐 right이냐 더 right였어야 돼. A, B, C is right. 뭐 이렇게 쓰는 문장이었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험이 그때는 한 과목에 뭐 한 3시간, 4시간씩 보니까 지쳐서 나와서 이제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렵더라, 쉽더라. 근데 그런 기억이 나요. 이제 동료들 몇 명하고 얘기하는데, A, B, C가 다 맞는 거지? 오, 맞아. 야, 주관식 맞았네. 근데 한 친구가 조용히 들어. 왜? 그랬더니, 이거 R인데. 재미없구나. 예. 그런데 영어가 참
우리한테는 어려운 거였어요.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우린 영어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고 그러지 마세요. 정확히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정확히 읽을 수 있으면. 자, 빚 뭐냐? 다른 경제적 실체에게, 뭐 쉽게 얘기합시다. 다른 기업에게 돈을 주거나 서비스를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걸 빚이라고 그래요. 자, 에셋 자산 내 거, 라이빌리티 부채, 빚. 그러면 에쿼티 자본은 뭐냐? 뭐 칸이 좁긴 한데 이건 뭐야? 진짜 내 거? 정말 유치한 설명인데요. 뭐 진짜 내 거, 순수 내 거, 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거는 여기에 정의를 뭐 한글을 따로 안 적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자본은 정의가 없어요. 자본은 정의가 뭐냐면 자산에서 부채 뺀 나머지가 자본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쓸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자산이 정확히, 에셋이 정확히 정의되고 라이빌리티가 정확히 정의되면 에쿼티는 정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정확히 정의된 자산 1억, 정확히 계산되고 정의된 부채 8천만 원, 그러면 에쿼티는, 자본은 2천만 원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용어를 익힙시다. Asset, Liability, Equity. 오케이? 자, 그리고 이 equity, 자본을 부르는 이름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그건 뒤에 가서 공부하더라도 되겠습니다. 정의만 한번 읽어볼게요. Owners residual interest in the assets of a business after deducting liability. 뭐야 이게? 자,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난 나머지로서 오너, 여기서 오너는 주주를 얘기할 거예요. 주주의, 주인의 residual interest니까 뭐 남은 이익, 사실은 자녀 이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자꾸 영어 수업처럼 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주주의 자녀 이익이에요. 주주의 자녀 이익. 자, 자본은 별도의 정의가 없습니다. 자본 빼기 부채가 자본이에요. 정의는 없지만 해석을 해보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주주의 나머지 권리와 나머지 진짜 내 이익을 전부 얘기하는 게 자본이다. 에쿼티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영어가 이렇게 부담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럼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재무상태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업의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보여주더라. 내 거에 해당하는 asset과 빚에 해당하는 liability, 그리고 asset에서 liability를 뺀 진짜 내 거, 남은 내 것을 의미하는 equity로 크게 세 그룹을 해서 보여주더라. 왜?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이게 회계학의 이제 하나의 툴이거든요.